이 이야기는요, 친구의 삼촌이랑 삼겹살 먹으면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우선 때는 대략 20년도 넘은 이야기라고 하셨어요. 옛날 사람들은 정력에 좋다고 하면 가리지 않고 다 구해다 먹고 그랬다잖아요. 삼촌도 예전에 뱀술을 좋아하셔서 산에 뱀 사냥을 종종 나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오랜만에 친구 한 명이랑 뱀 사냥을 나갔었다고 해요. 근데 그날은 진짜 말도 안 되게 큰 구렁이 한 마리를 포획하는 데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삼촌 말로는 대략 한 3.5m에서 4m 정도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컸다고 하고,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에서 그것보다 큰 구렁이를 본 적은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친구랑 신이 나서는 차 뒤에 있는 트렁크에다가 그 구렁이를 싣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뱀이 그 트렁크에서 막 씩, 씩 크게 소리를 내더래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요. 근데 그게 삼촌 귀에는 마치 뱀이 울부짖는 것처럼 들렸고 상당히 찝찝하더랍니다. 아니, 무슨 뱀이 소리를 저렇게 다 크게 내냐면서 말이죠. 그래서 삼촌은 친구한테 야, 이거 아무래도 찝찝하다. 우리 다시 돌아가서 쟤 놓아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하지만 친구분께서는 아이 무슨 소리냐고, 이 좋은 걸 왜 풀어주냐고 방방 뛰었대요. 하여 삼촌은 야, 물고기 같은 것도 대물은 영물이라고 다 풀어주고 하는데 하물며 뱀은 어떻겠냐. 야, 이거 잘못 생각한 것 같으니까 풀어주자 하고 막 설득을 했는데, 그 친구는 야, 정 찝찝하면 내가 집에 가져가서 나 혼자 알아서 담그고 마실 테니까 너는 그냥 빠져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삼촌은 친구한테 그 구렁이를 넘겨주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대요. 그런데 그 이후로 친구분 어떻게 됐게요? 친구분께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 사업체 공장에 불이 나서 쫄딱 망하고요. 그것 때문에 금전 문제랑 사업 문제로 와이프랑도 이혼하고, 그 이후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락 한 통이 안 되더래요. 심지어 가까운 가족들마저도 행방을 모른다고 합니다. 알만한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그 지인들 사이에서도 뭐 행방불명이라고 하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럼 그 삼촌은 괜찮았냐고요? 삼촌도 죽다 살아났대요. 구렁이를 넘겨주고 얼마 뒤였는데 어머니네 집 뒷마당에 큰 장독을 옮겨달래서 이렇게 옮겨주고 있는데, 장독 근처 그 풀숲에 있던 어떤 뱀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삼촌의 손목을 물었는데 그게 독사였대, 하필이면. 그래서 진짜 한동안 병원 신세 지면서 죽을 뻔했는데, 그 후로 거의 몇 달간을 뱀 눈깔을 한 여자가 꿈에 나와서 너랑 네 친구 때문에 내가 죽었다 이러면서 괴롭혔대요. 매일매일 너무 선명하게 그 꿈들을 꾸는데, 하루는 뱀한테 목을 졸리는 꿈, 또 하루는 이제 온 몸이 뱀한테 감겨있는 꿈, 그러다가 어느 날은 주변이 다 깜깜하더래요. 그런데 서서히 시야가 돌아오면서 딱 주변이 눈에 들어오는데 뱀의 뱃속에서 위산에 소화가 되면서 온 몸이 녹고 있는 꿈을 꾸곤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꿈이 너무 선명하고 곧 죽을 것만 같아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대요. 그래서 한동안 정신과 약도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도 차도가 전혀 없어서 결국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어느 절에 가서 스님한테 도움을 청하게 이르렀대요. 그러자 스님께서는 막 불경도 읊어주시고
부적도 하나 써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명상하고 하면서 겨우겨우 해결을 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구구절절 이 고생담을 풀어놓고서 뒤에 하시는 말이, 본인은 너무 다행히도 뱀술을 직접 담그지 않아서 그나마도 이 정도로 그친 것 같다. 그거 아니었으면 나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가족까지 풍비박산 났을 거라고. 그 이후로 뱀술은 쳐다도 보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기억에도 없는 아주 어린 시절, 제가 고열로 아동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친척들이 와서 간호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가 저를 간호하시다가 잠깐 엎드려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엄마 귀에다가 어떤 여자가 "내가 꼬비 데려가려고 했는데 너 때문에 못 데려가잖아" 하고 소리를 치더래요. 그 소리를 듣고 너무 깜짝 놀라셔가지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다 낫지도 않은 저를 빨리 퇴원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제 퇴원을 서두르려고 했대요. 그러자 이제 친척들과 병원에서는 애가 아픈데 무슨 퇴원이냐, 조금 더 애 쉬게 하자 하고 말렸는데, 엄마가 무조건 퇴원시켜야 된다 그렇게 막무가내로 우기니까 어쩔 수 없이 퇴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아팠던 제가 그 집에 돌아온 날 밤이 되자마자 바로 열이 가라앉고 깨끗하게 나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 가서 엄마가 이때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해준 말이, 그때 집으로 이사하고 나서 밤에 가위도 많이 눌리고 여자 귀신도 너무 많이 봤었는데 아마 그 귀신인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프니까 친척들 따라서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또 기도도 하고 하니까 너가 산 거다,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이 집에 이사 오기 전 그 전에 살던 여자가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는 이야기도 얼핏 들으셨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흔한 레파토리인 것 같지만 전부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는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20대 중후반쯤 되었을 때 친구를 통해서 사주랑 철학 쪽 공부하는 친구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같이 있던 친구들의 이름이나 태어난 날 이런 걸 물어보더니 한 명씩 사주를 봐주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그런 거 전혀 관심도 없던 터라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었는데, 그걸 저한테도 물어보길래 이름하고 생년월일 같은 것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말하기를, 너 어렸을 때 죽을 뻔한 적 있지 않았어? 이렇게 말을 하길래 앞서 말했던 일이 생각나서 많이 놀랬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지? 하고요. 그래서 맞다고, 너 어떻게 알았냐고 하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너 사주가 진작에 죽을 사주였는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보니까 너 친척이나 가족 아니면 그때 가까운 사람이 대신 죽었을 거라고, 너 이번 생 진짜 열심히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막 그렇게 와닿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며칠이 지났을까? 엄마랑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사주 본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나 사주 공부하는 친구한테 이런 소리를 들었다. 혹시 나 어렸을 때 나 아팠던 때 그때쯤에 주변에 누구 돌아가신 분 계시냐? 하고 물었더니 엄마가 살짝 당황한 얼굴로 생각에 잠겨요. 그러더니 그 당시에 그 애 말고는 죽은 애가 없는데? 저하고
같은 병실에 있던 저와 동갑내기 꼬마아이가 죽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는 맞벌이 부모님의 할머니가 애를 봐주시고 계셨던 아이인데 잠깐 사이에 끓고 있었던 물이 담긴 가마솥이었나? 어디에 넘어지면서 머리부터 빠져가지고 화상을 크게 입어서 입원했던 아이였대요. 그래서 그때 저 퇴원하는 날 걔가 쇼크로 죽었다고 했어요. 그때는 다들 제가 아직 아프니까 저의 퇴원을 말리고 있었는데 엄마는 그 이상한 목소리를 들은 데다가 저까지 그에 따라 죽을까봐 무서워서 퇴원을 서둘렀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그 사주 공부하던 친구한테 말했더니 아마 그 아이가 너 대신 갔을 것 같다. 너 걔 생각해서 진짜 열심히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사실 증명도 안 되고 우연한 일치일 수도 있지만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그 동갑내기이던 친구가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합니다.